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적 인성학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포도당을 이제 산화시키게 되면 세포 과정에서 이제 포도당을 부셔서 그걸 가지고서 에너지를 만들죠. 이제 포도당을 이제 부시는 과정, 즉 산화를 시키게 되면은 에너지도 나오게 되지만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된다. 근데 이제 포도당을 부시는 산화 과정에서는 ATP가 소량밖에 안 나오고 이제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전자 운반체들이 이제 생성이 되죠. 이제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는 포도당을 산화시킬 때 나타난 이 전자들을 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포 포도당의 산화 과정, 그러니까 해당 과정 TCA회로 피로부산 산화 과정, 여기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서 대량의 ATP 합성에서는 이제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쌓여버린 이 전자들을 가지고서 이제 대량의 ATP를 합성하는 이 기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가셔서 보시면 이제 전자 운반체들, 그러니까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합체들 1, 2, 3, 4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ATP 합성 요소가 존재를 한다. 복합체 1, 2, 3, 4는 전자전달계를 이루고 이 전자전달계 기능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사의 공간으로 수소이온을 능동숙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언제 전자가 이제 복합체에 도착을 하면 이제 수소이온을 능동수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NADH, FADH, 즉 전자를 받은 이 전자 운반체들을 산화시켜서 인산화, 즉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전자 전달을 통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을 하면은 이제 농도 기울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수소이온은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ATP 합성 효소가 바로 수소이온의 촉진 확산을 이제 이루어주게 되고 이를 통해서 ATP가 대량 합성이 된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산화적 인산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복합체 1과 복합체 2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복합체 1에서는 NADH가 산화가 되고요. 복합체 2에서는 FADH2가 산화가 된다. 이제 복합체 1, 2로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NADH가 NAD로 가는 과정에서 전자가 두 개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합체에 전자가 도착했다. 수소이온이 능동수송된다.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지만 복합체 2에서는 이제 전자가 도달을 해도 복합체 2에서는 이제 능동수송이 안 된다. 복합체 2번은 수소이온을 수송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체 1에 도달한 전자, 복합체 2에 도달한 전자가 있겠죠. 이때 전자 이동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1번에서 도달한 전자가 복합체 3으로 갑니다. 2를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3으로 간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능동수송되고 전자는 복합체 4번으로 가서 다시 한번 능동수송이 된다. 2번에서 온 전자는 복합체 3번으로 가서 수소이온을 능동수송시키고 복합체 4번으로 와서 수소이온을 능동수송시킨다. 정리를 하자면 복합체 1에서 도달한 전자는 2번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3번 갔다가 4번으로 가고요. 복합체 2번에 있는 전자는 1번으로 안 가고요. 3번 갔다가 4번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가 각 복합체에 도달하면 능동수송을 하지만 복합체 2번에서는 능동수송하지 않는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복합체 4번에 전자가 도달했으면 이 복합체 4번에서도 전자를 다른 데에다 주어야 됩니다. 복합체 4번이 전자를 갖고 있으면 얘가 다른 전자를 못 받으니까요. 복합체 4번은 전자를 어디다 갖다 주느냐? 이제 산소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산소는 전자를 받아서 주변에 있는 수소 이온과 함께 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된 게 보이시죠? 그쵸? 그리고 복합체 4번에서는 산소 반 개와 2개의 전자, 그 다음에 2개의 수소를 통해서 물을 형성해 주더라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때 2분의 5가 바로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된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과정에서 전자전자를 통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었고요. 다음에 각각의 NADH와 FADH2에서 이제 뽑아낸 전자는 전자 전달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뽑히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했죠? 이 에너지는 어디에 쓰인다?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데 쓰였고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었다 라면은 이것이 곧 여기는 ATP 합성에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 추가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됐으니까 이제 ATP를 만드는데, ATP 어떻게 만드느냐? 수소이온의 촉진 합성을 통해서 ATP가 대량으로 합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보시면은, 자, 아까 전자전달을 통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됐죠? ATP 합성 효소는 수소이온의 통로 역할을 겸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들어오면서 ATP를 만듭니다. 이렇게. 자, 다시 수소가 들어오면서 ATP 만들고요. 수소가 들어오면서 ATP를 만듭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전자전자에게 1단계 과정과 2단계 ATP 합성하는 과정을 연속 공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된다. 전자전자계를 통해서 이제 전자가 수소이온을 능동수송시키고요. 잠시만요. 전자전자계가 수소를 능동수송시키고 ATP 합성 요소가 이제 수소이온을 촉진 확산시키게 되면서 ATP를 합성하게 되는 이러한 연속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산화적 인사의 결과를 보시면은 NADH, FADH 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됐고요. 형성된 농도 기울기를 바탕으로 ATP가 합성되게 되는데, 이때 NADH와 FADH는 ATP 합성에 기여를 하게 되죠. 왜? 이 녀석들은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할 수가 있으니까요. 무엇을 통해? 전자전달 복합체를 통해서요. 이때 NADH는 한 분자당 약 2.5 ATP를 합성하고 FADH2는 한 분자당 약 1.5 ATP를 합성이 되는데, 자, 이렇게 ATP 합성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이 녀석은 수소이온의 능동 수송량이 NADH보다 적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NADH 같은 경우는 복합체 1에서도 이제 수소이온이 능동 수송이 되지만, FADH2는 복합체 2를 경유하게 되는데, 복합체 2에서 능동 수송이 안 되니까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얼마나 형성하느냐가 ATP 합성량을 딱 결정을 해주는데, FADH2 같은 경우는 복합체 2에서 능동 수송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ATP 합성량도 적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포도당 한 분자당 NADH 10개, FADH2가 2개 형성되니까 계산하시면은 산화적 임산화로 수급되는 ATP량은 총 28ATP고요.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당 수급되는 ATP량을 총 정리하자면 해당 과정에서 ATP 2개, TCA를 해서 ATP 2개, 다음에 산화적 임산화 과정에서 28개의 ATP가 형성되면서 총 포도당 한 분자당 32개의 ATP가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산화설 인산화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